류마티스 팩터라고 하는 거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없어지는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이렇게 빠르게 6개월이란 기간 안에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약물 사용도 없이, 특히나 면역억제제 사용 전혀 없는 상태로 치료를 시작해서 위험성도 물론 있었지만 그만큼 빠른 반응을 좀 나타냈던 케이스인데, 약물 없이는 변화가 어려운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연구된 바에 따르면 안녕하세요. 이비엠 한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저도 조금 놀란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공유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됐다라는 기준을 삼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질병 활성도를 체크해서 통증의 강도, 개수, 염증 수치 같은 것들을 지표로 일반적으로 완화되었다 아니다 같은 걸 판단하고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정말 치료되었을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럴 때마다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류마티스를 진단받을 때 했었던 검사들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건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류마티스 팩터라고 알려진 류마티스 인자, 이게 없어질 수 있냐. 두 번째로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류마티스의 특이적인 검사로 알려진 항CCP 항체, 우리가 ACPA라고 하는 검사, ACPA가 조금 더 큰 카테고리의 검사고 항CCP 항체는 그 중에 하나인데요. 류마티스 진단에 아주 중요한 검사로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 지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혈청 양성과 혈청 음성 류마티스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두 가지 이제 자가항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 항체 중에 일단 첫 번째로 류마티스 팩터가 생각보다 빠르게 음성이 전환이 되셨고, 두 번째로는 항CCP 항체가 아주 눈에 띄는 농도로 빠른 기간인 6개월 만에 감소가 일어났던 케이스가 좀 있어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환자 사례가 완전히 초기 상태라고 보는 건데요.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자마자 약물들을 처방받고 오셨는데, 본인이 약물을 먹었을 때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힘들다, 못 먹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선언을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 초기부터 어떤 약물 사용도 없이, 특히나 면역억제제 사용 전혀 없는 상태로 치료를 시작해서 위험성도 물론 있었지만 그만큼 빠른 반응을 좀 나타냈던 케이스인데, 이 그래프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초기에서 넘어가려는 요 체크포인트 2번 정도 시기에 오셨던 분이라 이미 완전히 늘어나기 전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오늘 보여드리는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상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감염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여성분들한테서도 생리전으로 또는 다른 다양한 요인들로도 오를 수 있는 검사라 이것만을 가지고 류마티스 진단을 하지는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서 한 7에서 80% 정도가 이 인자를 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양성인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임상적인 증상이 동반되었다면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검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팩터 RF가 양성인 분들과 음성인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양성인 분들의 질병 활성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활성도라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골파계를 미란성의 관절 질환으로 진행되는 정도라거나, 튀어나와서 약간의 만져지는 양상들의 류마티스 결절들은 거의 류마티스 팩터가 양성인 분들한테서만 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고요. 혈관염,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 외 증상 같은 다양한 증상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위험도 훨씬 더 류마티스 팩터 양성인 분들한테서도 높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수치상으로 정량적으로 비교해서 류마티스 팩터가 100인분보다 200인분이 더 안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양성인 분들이 음성인 분들보다는 병이 조금 더 나쁜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더 특이적인 진단이 이 항CCP 항체라고 알려진 검사인데, 이거는 특이도가 거의 96%가 넘어가다 보니까 류마티스에서 거의 확실하게 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검사들인 거죠. 이 항CCP 항체는 중요한 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되기 한참 전에서부터 많이 발견된다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양성이 나왔다는 건 긴 시간을 걸쳐서 류마티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고요. 이것도 오히려 류마티스 팩터보다도 조금 더 질병의 활성도가 더 직접적으로 좀 연결되는 편인데, 항CCP 항체는 우리 몸의 불쏘시개 같은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 관절의 염증이 진행되는 초기에 역할을 많이 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의 진행을 보면 초기 진행도 중요하지만 악성 피드백인 거죠. 이제 스스로 악성 피드백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악화되는 패턴으로 가는 게 이제 중기를 넘어가면서의 패턴인데, 후반부에서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초반부에서의 역할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체 농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불소 시계가 많이 짚혀지면서 이 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의 강도가 더 세다. 근데 이제 현재 세냐랑은 좀 다른 의미인 게, 불소 시계가 많았지만 뭐 여러 가지 약물이나 치료들을 통해서 억제를 잘 해놔서 조절을 해놔서 현재 기준으로는 불이 별로 안 펴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게 높다라는 의미는 이 질병이 진행되던 초기에 많이 고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도가 좀 센 반응을 지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환자분들이 검사지를 가져오셨을 때 항시시평체가 매우 높은 분들을 딱 보면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다, 또는 현재 하고 계시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검사 결과입니다. 이 검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게, 병의 발병 과정과 관련해서 시간을 보면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항시시피항체는 일단 초기에 면역 반응이 무너졌다라는 현상의 의미로서 이거는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데 항시시피항체가 양성이 나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걸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항시시피항체가 양성이 나왔다는 의미는 공격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근데 공격을 시작했다고 바로 임상적인 증상이랑 연결되지는 않았더라도 질병의 초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도 이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면역 관용이 무너졌다라는 현상과 이 수치는 일치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건강할 때도 일단 첫 번째로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진행되면서 아직 류마티스 관절염까지는 안 갔지만 전 단계, 프리 류마티스 관절염 단계, 전 단계에서는 불소 시기가 짚혀지기 시작하면서 관절 통증이나 염증 양상까지 아직 가기 이전에도 얘네들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진 물질들에 대해서 또 다른 항체들을 만들어내는 이 약성 피드백으로 이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점점 류마티스에 가까워지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에피토프 스프레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상 관절을 이 항시시피항체가 만약에 때려서 손상을 입히면 또 거기서 항시시피항체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물질들이 또 그 관절에서 나와요. 깨지는 현상에서 또 다음 항시시피항체의 농도 증가를 유발할 만한 환경들로 이렇게 악순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전 단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 항시시피항체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실제로 관절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이걸 이제 병리학적으로 완전히 염증 단계로 도달한 걸 이제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임상적으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난 형태가 되면 이미 거의 최고 농도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표준적인 치료들에서 이 항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항류마티스 약물들이죠. 디마레즈라고 부르는 약물들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변화가 많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다음 단계 약물들로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고 불리는 약물들 치료나 조금 더 강한 강도의 이제 치료에서는 반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제 인플릭시맙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제제 중에 TNF-알파 억제제로 분류되는 주사제 또는 약물인데, 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뭐 여러 연구들 중에서 류마티스 팩터와 항시시피항체에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됐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약물을 그냥 쓴다고 수치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이 약물을 써서 실제로 임상적인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분들한테서는 수치 감소가 관찰이 됐는데, 반응이 없던 분들, 그러니까 써도 아프고 염증 수치가 통제가 안 됐던 분들은 이 수치가 줄지 않았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좀 의미가 있는 게, 반응을 했을 때만이 이 항체들이 줄어들었다는 건 실제로 이 항체들이 어떤 질병 경과에 영향을 좀 끼친다는 의미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또 치료 반응과 연결해서 실제로 뭐 이제 모든 표준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약물들에 대해서 치료 반응이 좋은 분들, 치료 반응이라는 거는 관절 통증, 염증이나 개수 같은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질병의 활성도를 체크하는 지표들 상에서 좋은 변화를 나타냈던 분들이 특히나 류마티스 팩터가 이거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보통은 스테로이드제랑 연결된 연구들을 찾을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제 반응이 좋아서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았던 분들이 류마티스 팩터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좀 띠더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질병 기간이 짧을수록 항시시피항체 감소가 더 현저했다라고 하는 건데, 질병이 이제 완전히 고착화돼서, 그러니까 불소 시기가 다 타고 나서 그 환자분들 개인의 최고 농도까지 도달한 상태에서는 치료가 잘 되더라도 이미 불소 시기는 자기 역할을 다 한 애들이 늘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불쏘시개들을 줄이기는 이 약물들이 영향을 하기는 어렵고, 질병 초기 단계에서 질병 기간이 짧다는 건 아직 병이 진행되고 완전히 이 질병 활성도의 환자분 최고 농도까지 도달하기 이전에 치료를 했을 때 이 감소가 오히려 더 빠르더라라는 거죠. 이런 이 연구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적인 치료들을 했을 때 최대 장점은 질병의 진행은 막아주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삶의 질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나 치료의 가능성도 같이 막는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약물들을 써서 류마티스 팩터나 항시시피항체가 실제로 줄어들더라도 약물을 다시 중단했을 때는 이게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상당히 많이 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썼을 때 줄어들었던 농도만큼 약물을 중단하고 나면 다시 오르는 경향성을 띠더라. 이 치료 방향 자체가 병의 근본적인 교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면역계를 억제해서 병의 진행을 막아놨던 거기 때문에 이 약물을 끊는 순간 이 억제됐던 게 풀리면서 늘어나는 형태들을 띠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 약물이라는 게 결국 치료약이라고 보기보다는 병의 진행을 확실히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진행의 속도를 늦추고 막게 하는데 최고 목표가 있는 약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한계점은 이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류마티스 팩터가 치료 기간에 따라서 쭉쭉쭉 줄어들어서 유지됐던 것들, 그리고 CRP 수치도 약물을 쭉 쓰면서 줄어들었던 것들, 안티CCP 항체는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줄어드는 것 같다가 54주가 되니까 다시 늘어났다가 살짝 줄어드는 패턴을 띄었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질병 결과랑 연결이 좀 되는 건데요. 이 연구를 기준으로 2008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항시CP 항체가 초기에 강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했을 때 30주 정도는 천천히 감소한 듯 했다가 54주에는 다시 기저치로 회복했다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항시CP 항체는 이미 스스로 이 악순환 패턴에 들어가고 나면 이미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때는 면역 억제를 하더라도 초기에는 맥혈구들이 막 통제가 되고 억제가 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악순환 패턴은 거의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서 거의 나타날 수 있는 최저치까지는 유지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류마티스 팩터라고 하는 거는 자가 항체가 붙는 부위에 대한 기준으로 나눈 이름이고, 이 폭탄 항체의 사이즈나 종류별로 나눠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 류마티스 팩터라고 하더라도 IgM으로 체크되는 게 있고 IgG로 체크되는 게 있고 IgA로 체크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연구 결과상에서는 IgA 같은 점막과 관련된 항체나 IgM 같은 제일 작은 사이즈의 항체들은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성을 좀 보이는데, 큰 항체들은 이거랑은 좀 별도로 노는 경향성을 많이 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 반응의 의존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약물을 썼을 때 염증 수치가 잘 줄고 통증이 잘 통제가 되고 활성도가 조절되는 게 보였던 분들한테서는 이 수치 변화가 눈에 띄게 좀 보이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서는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치료 목표 자체가 항체 농도를 줄이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질병 활성도를 낮춰주게 되면, 즉 악순환의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질병 활성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그게 이 관절염을 계속 악화시키는 형태로 스스로가 계속 증폭을 시키는데, 그 증폭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체 농도는 일시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이 증폭을 막아주는 것일 뿐 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질병 활성도를 낮춘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교란된 면역계를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란된 면역계가 미친 듯이 날뛰는 현상을 일시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체라는 게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약을 평생 먹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실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근본적인 치료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 항체는 그래서 약물 없이는 변화가 어려운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연구된 바에 따르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단순히 염증이 심해져서 새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한번 이 면역 관용이 깨진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패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으로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이유가 없이 계속해서 실제로 염증이 악화된다거나 어떤 외부적인 면역계 자극 요소가 없더라도 몸 안에서 스스로 이 항체 농도를 계속 늘리는 패턴들을 띠기 때문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별 환자분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이 수치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성을 많이 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주 오랜 기간 약물을 써서 관해가 아주 오랜 기간 잘 유지됐을 때만 일부 정도 감소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류마티스 팩터랑 CCP 항체 두 가지가 다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질병 활성도를 이 수치가 보여주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이제 제일 쉽게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해본다면 연구 결과에서 12개 정도 연구를 한번 종합을 해봤더니 30에서 60개월 정도를 추적 관찰해보니까 류마티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혈청 전환율이 한 1.9에서 5% 정도, 그리고 항시 CP 항체는 한 5년 정도 관찰해봤더니 한 1.3에서 8.9%, 그러니까 9% 이내로 완전히 음성 전환되는 결과들이 있더라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혈청 전환이 음성으로 돌아온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이제 핵심은 면역 억제제나 표준적인 강한 약물들을 다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높지 않다라는 건 환자분들이 이 수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환자분들이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내 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 수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검사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진단 초기에만 확인을 하고 나서는 질병의 경과를 모니터링 할 때는 잘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양성이 나왔다는 건 이제 보통 뭐 10% 이내 5%라고 봤을 때 5% 환자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 약을 써도 줄어들지 않을 걸 굳이 6개월 또는 뭐 1년 단위로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 그냥 양성이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는 질병 활성도를 체크하지 않으니까 염증 수치나 통증을 중요하게 보시고 이 두 가지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진단일 땐 중요한데 왜 안 보지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그 답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 했을 때 이 면역 기억세포들의 이 문제인데요. 이게 스스로 악순환 패턴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면역세포들이 관절을 때리기 시작하고 관절에서 생긴 손상 부분들을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 오해를 계속 지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계 입장에선 관절을 때렸는데 때려서 나온 애들을 또 보니까 죽은 시체들이 보이겠죠. 그럼 확실히 내가 잘 죽였나 보다, 이 인식을 계속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때리는 형태로 넘어가면서 이 항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악순환에 빠져들어간다. 그리고 또 유전자적 관점에서 여러 연구들을 보더라도 이 자가 반응을 억제해야 되는 유전자들이 실제로 항시 CP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고 류마티스 팩터가 양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이 유전자가 좀 감소되어 있는 경향성을 띈다. 그러니까 면역계가 스스로를 때리는 패턴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항체가 만들어진 거고, 이미 무너졌던 현상이 유지되는 한 이 항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한번 이제 한 종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이성을 잃은 애들이 아군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아군과 또 비슷하게 생긴 주변 애들을 얘네들은 계속 적군으로 오해하는 현상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간 모자 쓴 애들만 적군처럼 보였다가는 빨간 목도리 쓴 애도 적군처럼 보이고 빨간 양말 신은 애들도 적군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빨간 모자를 쓴 애들을 죽이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확신을 얻거든요. 역시 나는 잘 죽였어. 얘네들은 내가 공격할 애들이 맞았구나. 이런 확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빨간색을 띠는 애들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이 항원을 넓혀간다. 이걸 에피토프 스프레딩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또 새로운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때린 아군들과 또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실제 적군들을 만나다 보면 얘들은 또 거기서 더 확신을 하겠죠. 역시 내가 싸웠던 애들은 적군이 맞았군. 이러면서 이 악순환을 못 벗어나게 되는, 이걸 이제 몰레큘러 미미크리라고 하는 분자 모방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절 내 전쟁터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관절 내 염증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특히나 약물을 제가 무조건 끊으시라고 절대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관절 자체가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 게 계속 오랜 시간 지속되면 관절 내 염증의 환경이 저희가 설명드리는 그래프의 패턴이 아니라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이미 관절이 손상되는 그 물질이 다음 면역 반응을 또 촉발하는 촉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건 일시적으로 불을 좀 빨리 가라앉혀야 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스스로 공격하는 패턴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는 약의 한계인 게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약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끊어야지만 빨리 낫는다는 개념은 조금 좀 잘못된 개념이세요. 그래서 면역계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청소를 할 때는 이 반응을 좀 밀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반응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질 때는 빠르게 이걸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병원에서 가져오신 검사지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261 정도, 뭐 매우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양성 수치가 보였었고, 항시 CP 항체도 한 331 정도니까 저희가 여기서 본 환자분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도 저희 검사는 0.3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염증 수치 검사인데요. HSCRP 검사인데
1.3 정도로 정상 범위 한 4배에서 5배 정도 사이에 염증 수치를 보였던 게 최종적으로는 0.007로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던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긴 텀으로 1년 이상 보통 추적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확실한 건 일단 주는 것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특히 류마티스 팩터나 항CCP 항체도 늘지는 않는 게 좀 중요한데, 특히 항CCP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고 농도로 몸 안에서 스스로 진행되는 패턴상 최고 농도가 유지됐던 분들은 일단 거기서 줄어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항CCP 항체 이미 1000이 넘었어. 검사했더니 갑자기 2000이 돼 있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거든요. 여러 연구들에서 항CCP 항체가 재발의 중요 기준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항CCP 항체 농도가 큰 농도 변화로 증가했을 때는 이거는 재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불쏘시개가 이전 농도에서 최고 농도로 그냥 타고 남아버린 농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쏘시개가 투입되고 있다, 농도가 확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물쏘시개가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질병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류마티스 팩터나 항CCP 항체 자체의 임상적 의미를 얘기를 해봤다면, 그럼 이게 실제로 음성 전환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건 한국에서 2005년에 진행된 연구네요. 일반적으로 보는 염증 수치 ESR이나 CRP 같은 것들도 초기 단계, 마지막 단계 다 봤을 때 혈청 양성 환자분들이 혈청 음성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량성을 띠죠. 특히 CRP 기준으로는 거의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띠네요. 이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최대 용량으로 써야 되는 정도가 마찬가지로 혈청 양성인 경우가 혈청 음성보다도 높고 평균적인 농도도 높은 걸 좀 볼 수 있죠. 일반적인 표준 류마티스 약물들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설파살라진,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약물들도 다 퍼센트로 봤을 때 혈청 음성보다는 혈청 양성 환자분들한테서 조금 더 높은 농도들의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검사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혈청 음성으로 전환됐다는 거는 질병이 어느 정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류마티스 팩터가 류마티스 결절이 있는 분들은 류마티스 팩터 양성인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결국은 관절 증상 이외에 관절 외 합병증이 류마티스 팩터가 양성인 분들에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음성으로 돌아온다는 건 그 관절 외 합병증일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의미로도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된 폐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거의 다 류마티스 팩터 양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게 음성으로 돌아왔다는 건 폐로에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재발 예측인자라고 하는 게 항CCP 항체가 농도가 줄어드는 걸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불쏘시개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이 병이 악화되는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낮은 농도에서 변화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지만 큰 폭에서 이 변동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질병이 재발하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쿠라마 코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완전히 안정이 되고 관해 상태가 유지되는 분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이런 추적 검사를 하는 것들이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환자분들이 어떤 수치를 항상 목표로 하다 보면 우리가 단순히 높은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좋은 거로 생각하고 염증이 낮아져야지만 좋고 항체는 없어져야지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질병의 자연 경과를 내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 경과라는 게 아무런 치료 없이 방치했을 때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그게 잘 치료됐을 때는 어떤 패턴으로 돌아오는지, 이거는 자연 경과를 이해해야 돌아오는 패턴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미 예를 들면 항CCP 항체도 환자분들 중에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스스로 계속 검사를 해와서 결과지를 가져오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요. 초기에는 50 정도로 낮게 시작했다가 3개월 뒤 검사에서 300, 6개월 뒤 검사에서 1000 이렇게 이 CCP 항체가 계속 늘어나는 걸 봤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목표는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늘지 않는 걸 목표로 합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망하실 게 아니라 이미 내 몸의 질병의 활성도가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는 건 이 불을 끄기만 해도, 이 진행이 멈추기만 해도 상당히 성공적인 치료인 건데 목표가 좀 높으신 거죠. 물론 치료 목표는 당연히 환자분 입장에서는 높은 건 이해는 하지만 내 몸의 흐름이 어느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워버리면 치료를 이어가는 힘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례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빠른 감소를 해서 완전히 양성에서 음성으로 6개월 만에 변화를 했고요. 항CCP 항체 기준으로도 331에서
48.3 정도로 여전히 양성이긴 하지만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요. 염증 수치상에서도 4배 이상 높았던 수치가 1.3 정도로 완전히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분이 정말 임상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체중 변화거든요. 류마티스를 치료하다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면역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대사적인 지표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이분을 보시는 것처럼 체중 변화가 한 6개월 정도 겉으로 볼 때는 3kg 정도 체중 감량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골격근량이 16.9에서 17.7, 한 8kg, 0.8kg, 1kg가량 근육은 늘고 체지방에서만 40.5%에서 34%니까 6%, 정확하게 체지방으로 보게 되면 22kg에서 한 18kg, 그러니까 체지방에서만 한 4kg 정도 감량이 되고 근육량은 늘어나고 내장 지방은 한 3단계 정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신체 구성 자체가 긍정적인 쪽으로 변했다는 걸 좀 보여주죠. 이런 검사 결과들에 더해서 이제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관절 증상들이죠. 관절의 통증이 좀 사라졌는지, 조조강직이 해소가 됐는지, 관절의 부종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치료를 종결할 때 당시에는 관절 통증이나 부종 그리고 조조강직 증상 많이 해소가 됐으나 여전히 우측 어깨에 약간의 이제 50대한 증상들이 좀 남아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이 좀 필요한 상태인 거죠. 이런 관절 증상 이외에도 전신적인 증상들도 마찬가지로 피로감이라거나 전반적인 활력 정도, 수면의 질 같은 것들도 다 현저히 회복된 상태를 보면서 치료를 마칠 수 있었던 분입니다. 류마티스 팩터라고 하는 거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없어지는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빠르게 6개월이란 기간 안에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모두에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건 질병이 발병한 시기 초기에 올바른 치료를 통해서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빨리 돌아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른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의학적으로 상당히 희귀적인 케이스죠. 왜냐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항체 농도가 잘 변했고, 단순히 항체 수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염증 수치, 통증 강도, 전반적인 질병의 활성도와 체성분 변화까지 말 그대로 이 환자분의 전반적인 건강적인 지표들이 다 좋아졌다 라는 제 표현상 진정한 면역학적 관해, 관해란 표현도 좀 조심스럽지만 관해보다는 조금 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완치라고 표현하기보단 면역학적인 회복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특징은 치료를 시작할 때 초기부터 약물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셨다 보니까 아무런 면역 억제제나 약물 사용 없이도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인 거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연구 결과들은 다 기본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서 이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분명한 부작용을 많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들을 사용하면서 나타났던 사례인 거에 비해 저희는 그런 부작용이 위험이 높은 약물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농도 변화, 이 정도 수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근본적인 면역계를 조절하는 치료들을 했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에 대한 가능성을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